저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37살 약사 이지현입니다. 동네 약국에서 일하고 월급은 실수령 400만 원 정도 돼요. 혼자 살고 있고 결혼 계획은 없습니다.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저는 조심성 많은 사람이었어요. 계약서 한 줄 한 줄 다 읽고 등기부등본도 3번씩 확인하는 성격이었죠. 전세 사기 같은 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전세집을 알아본 건 작년 4월부터였어요. 살던 집 재계약 시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 올려달라고 했거든요.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조건은 명확했어요. 역세권 투룸 전세 2억 이하. 제 예산이 딱 2억이었거든요. 부모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. 한 달 정도 부동산을 다녔는데 마땅한 집이 없었어요. 역세권은 다 2억 5천 이상이었고 2억 이하는 역에서 너무 멀거나 집 상태가 별로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. 좋은 매물이 나왔다고 빨리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. 부평역 도보 5분 거리 투룸 전세 1억 9천 조건이 딱 맞았습니다. 집을 보러 간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. 5층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. 들어가 보니 깔끔했어요. 최근에 도배 장판 다 새로 했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한 것 같았습니다. 이상한 건 집주인이었어요. 문을 열어준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. 보통 집주인은 나이 좀 있는 분들인데 너무 젊었어요. 물어보니 아버지가 물려주셨다고 했습니다.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.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. 소유주 이름 박수진, 근저당 없음, 가압류 없음. 완벽했어요. 건물 전체가 그 사람 명의였고 시세도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. 전세 1억 9천은 안전한 금액이었어요. 계약금 1,9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. 잔금은 한 달 뒤에 주기로 했어요. 확정일자도 바로 받았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. 이사 날짜는 6월 1일로 정했어요. 한 달 동안 이삿짐 준비하고 새 집에 들어갈 가구도 주문했습니다. 기분이 좋았어요. 제 돈으로 구한 제 집이었으니까요. 5월 25일쯤이었을 거예요.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.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였어요. 본인은 변호사고 제가 계약한 그 건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. 심장이 철렁했어요.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날 그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. 강남 어느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. 변호사는 50대쯤 되는 남자였고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쌓아놨더라고요. 변호사가 말했습니다. 제가 계약한 그 건물 소유주가 박수진이 맞냐고요. 맞다고 하니까 서류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. 유언장이었어요. 박수진 아버지가 쓴 거였습니다. 날짜는 3년 전이었고 내용은 간단했어요. 본인이 죽으면 그 건물을 딸 박수진이 아니라 아들 박준혁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. 근데 지금 등기부등본에는 박수진 명의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.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. 박수진이 위조 서류로 상속 등기를 먼저 해버렸다고요. 아버지 사망 신고 나자마자 빠르게 처리한 거라고. 진짜 상속인인 박준혁은 외국에 있어서 몰랐대요. 그리고 박수진은 그 건물로 전세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. 저 포함해서 5명한테 전세를 줬대요. 총 8억 넘게 받아서 잠적했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요. 변호사가 계속 뭔가 설명하는데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랬어요. 박수진은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오빠인 박준혁이 상속받아야 했어요. 근데 박수진이 위조 서류로 먼저 등기를 해버렸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 계약을 여러 건 맺은 거였습니다. 그리고 진짜 상속인인 박준혁이 돌아와서 상속회 복청구 소송을 냈고 이기면 등기가 박준혁 명의로 바뀐다는 거였어요. 그럼 제 전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였습니다.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. 이런 경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. 박수진은 이미 돈 들고 사라졌고 박준혁은 본인이 계약한 게 아니니까 책임 없다고 하더라고요.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이 말했어요. 박수진은 이미 수배 중이라고. 근데 해외로 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. 위조 서류 만든 것도 확인됐고
전세 사기 피해자가 5명이나 된다고요.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상담했는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. 박수진 잡히기 전까진 어렵다고, 잡혀도 이미 돈 다 쓴 상태면 회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.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제 돈은 안 돌아온다고요. 1억 9천만 원이 날아간 거였습니다.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. 어머니가,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셨어요. 제 잘못이 아니라고, 누가 봐도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위로해 주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6월 1일 이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. 저는 그 집 앞에 갔습니다.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바뀌어 있었어요. 안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요. 이삿짐 센터는 취소했습니다. 주문한 가구도 다 취소했어요. 환불 수수료로 100만 원 날아갔습니다. 지금은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있어요. 집주인한테 사정 얘기하고 전세금 5천 올리는 거 받아들였습니다. 어쩔 수 없었어요. 약국에서 일하는데 손님들 얼굴이 안 보입니다. 약 설명하다가 멍해질 때가 있어요. 약사님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저축한 돈 전부 없어졌어요. 10년 모은 돈이었습니다. 매달 30씩 모아서 만든 돈. 한 번도 해외여행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하고 모은 돈이었어요. 어제 박준혁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. 소송 이겼다고 이제 등기가 박준혁 명의로 넘어간다고 했어요. 제 전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. 확정일자 받은 거 아무 소용 없었어요. 애초에 계약 자체가 사기였으니까요. 친구들은 모릅니다.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요. SNS에도 아무것도 안 올렸습니다.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. 가끔 생각해요. 그날 그 집을 보러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? 아니면 좀 더 의심했어야 했을까? 근데 뭘 의심했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.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건물도 실제로 있었고 계약서도 정상이었는데요. 박수진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웃으면서 열쇠 건네주던 그 모습. 다 연기였어요. 지금도 밤마다 통장을 봅니다. 잔액 300만 원. 1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.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? 10년 더 걸릴까요? 37살. 이제 40 다 돼서 집 하나 장만하는 건가요? 그것도 운이 좋으면요.